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시작할게요. 우리가 거리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할 때도 이랬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걸 거리라고 하지 않고 무조건 가장 가까운 직선 거리를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죠. 요거랑 마찬가지로 어떤 점이 있고요.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따지는 것도 무조건 가장 짧은 거리를 따집니다. 그래서 수직이 되는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가 됩니다. 요것을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고 보통 D라는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요 거리의 공식은 이거는요. 쌤이 웬만하면 증명을 해줄 텐데 증명을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증명 과정이 어떤 다른 문제를 푸는데 사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냥 공식을 좀 외우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x의 개수와 y의 개수, x의 개수, y의 개수 ab를 루트 안에 넣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만들고요. 그럼 복잡한 것 같지만 분자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 점을 있잖아. 요 xy 자리에 그대로 대입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서 A의 역할을 하는 게 1인 거고요. B의 역할을 하는 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리는 루트 해가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될 거고 절대값을 해가지고 1,5를 요 XY 자리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1 빼기 10 빼기 6 요렇게까지죠. 그래서 루트 5분의 15 오래 가지고 계산하면 3루트 5 요렇게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의 거리는 A가 3이고 B가 4인 거니까 3의 제곱 4의 제곱 절대값을 해가지고 대입을 할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플러스 5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분의 10 요까지 계산되겠죠. 그래서 거리가 2다. 이런 식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공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이 많이 깝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은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자, 밑에 예제를 하나 더 보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나 막 이렇게 돼버리면 거리를 따질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는 뭐냐면 결정적으로 평행한 거예요. 평행이니까 우리가 거리를 따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우고요. 평행이기 때문에 직선이 있고 직선이 있다 칩시다. 둘이가 평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 예를 들어 이 점에서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나, 이 점에서 이쪽 반대편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나 어떻게 하든 간에 결과는 똑같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직선 중에 아무 직선이나 정해서 한 점을 아무나 잡습니다. 그냥 요 직선에서 그냥 아무 점이나 한번 잡아볼게요. 그냥 해보세요. 1, 한번 해보십시오. 1, x자리에 1을 넣었을 때 이게 성립하려면 y자리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고요. x자리에 2가 들어간다면 4가 되니까 y자리에는 1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x자리에 0이 들어간다면 y는 또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많은 점들이 있잖아. 그 중에 너가 계산하기 좋은 점 하나만 가져오자라는 겁니다. 근데 쌤 봤을 때는 이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점 하나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할게. 1, 마이너스 1과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꼴 0 사이의 거리를 따지자. 그래서 루트 해가지고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될 거고 절대값 딱 해가지고 대입할게요. 2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5분의 5 이래가지고 거리가 루트 5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1에서 가나 0, 마이너스 3에서 가나 결과는 무조건 다 똑같다. 마찬가지로 이 직선에서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따져도 무조건 요 루트 5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다른 유형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가계 이등분선을 구하라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자취라는 얘기로 가게 돼요. 문제에서 자취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취라고 말이 나오면 우리가 무조건 어떻게 하자라고 했냐면 p x, y로 무조건 점의 좌표를 잡고 얘기를 시작하자. 자, 어떻냐면 어떤 직선이 있는데 각을 쪼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각을 쪼갰습니다. 각을 쪼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점을 잡자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렇게 각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거리하고 이렇게 수직거리가 당연히 똑같을 겁니다. 왜? 합동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거리가 똑같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직선 야와 야의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뭐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직선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냥. 그래서 요 각을 딱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그러니까 요렇게 각의 크기와 요렇게 각의 크기가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각의 이등분선은 무조건 이쪽으로도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각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점이나 잡으세요. XY로 잡으세요. 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 그게 자취 문제이기 때문에 x, y로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 거리가 똑같다. 요런 관점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x, y랑 앞에 직선요. 2x, 3y, 마이너스 5 이꼴 0까지의 이 거리하고 또 x, y랑 뒤에 직선요.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 요거까지의 이 두 개의 거리가 똑같을 거다라고 하고 계산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거리 따져볼게요. 루트 해가지고 2의 제곱 3의 제곱이 될 거고 절대값 해가지고 x, y 얘를 요 xy 자리에 넣는 거니까 그냥 식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겠다. 그죠? 야 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루트 2의 제곱 3의 제곱 절대값 해가지고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 이렇게 된답니다. 그럼 분모 루트 13, 루트 13이니까 날아가고 나면 지금 요 계산을 해야 돼요. 절대값하고 똑같습니다. 절대값과 절대값이 똑같다라는 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느낌이냐면 둘의 부호가 일치할 수도 있는 거고요.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부호가 완전히 똑같을 수도 있는 거고요.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는 거잖아.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뿔마, 맞뿔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냥 계산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부호가 똑같다면 그냥 똑같겠죠. 2x-3y 플러스 1 그냥 똑같을 거고요. 부호가 만약에 반대라면 야 하고 2x-3y 플러스 1하고가 부호 하나가 다를 겁니다.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도 되고 뒤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부호가 똑같냐 다르냐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차원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 6y가 6 이래갖고 그냥 y 이꼴 1이라는 직선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요래가지고 여기도yy가 사라져 버리네요. 그러면 4x가 4 해가지고 x 이꼴 1이라는 직선. 그래서 요 두 개의 직선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x, y로 잡고 직선까지 거리가 똑같다.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유형.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 ABC 뭐 이렇게 A점, B점, C점 이래 갖고 삼각형이 쫙 주어져 있다라고 보십시다.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겠죠. BC를 만약에 밑변으로 잡는다면 A에서
이렇게 수직거리가 되는 게 높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BC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밑변 길이를 구하고 이 높이를 구하는 게 뭐겠노? 우리 금방 했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계산이 너무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물론 뭐 서술형이나 수행평가나 그럴 때는 꼭 그런 방법으로 풀어라 라는 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냥 단답형으로 나올 때는 지금 쌤이 얘기하는 요런 요령을 좀 부려보자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요령입니다. 요령입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나올 때 요런 방법을 쓰면 굉장히 문제가 빨리 풀린다는 겁니다. 자, 증명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받아들이면 좋겠다. 외워주면 좋겠어요. 이 세 점의 좌표가 있는데 얘네를 세로로 적어보세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조금만 공간을 둘게요. 자, 그렇게 해놓고 얘네들을 한 번 더 적으세요. 순서 바꾸지 마시고 3, 마이너스 2 여기까지만 적으면 됩니다. 그럼 밑에 거도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적을 때 이 ABC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6, 4, 뭐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도 된다예요. BC를 먼저 적고 A를 나중에 적어도 전혀 문제없다. 근데 요 다음번에 적을 때만큼은 이 순서를 그대로 적어주시라. 요것만 좀 주의할게요. 자, 공식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여기다가 절대값을 딱 해주시고요. 요 절대값 안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순서대로 위에 있는 두 수를 그냥 빼기를 합니다. 빼기. 2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냥 빼는 겁니다. 빼기 했습니다. 2 빼기 3에서 마이너스 1 됐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그 다음 밑에 있는 밑에 거랑 곱합니다. 그럼 플러스 1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할게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순서대로 빼라고 했습니다.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4가 되겠죠? 그럼 요 3이랑 곱합니다. 그러면 12가 됩니다. 자, 또 그냥 빼라고 얘기했습니다. 빼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그냥 곱하라 했습니다. 플러스 6입니다. 끝났습니다. 2분의 19.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도 이래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꽤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법을 쓰자. 그냥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외워주시라. 자, 그 다음부터 해볼게요. 어떻게 한다고?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딱 해놓으시고 어떻게 해라? 빼라. 그냥 순서대로 빼라. 빼기 해라. 빼기 하니까 9가 됐습니다. 곱하세요. 마이너스 18 이렇게 됩니다. 자, 빼라 그랬죠? 빼라 그랬습니다.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4하고 곱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4가 됐겠네요. 또 빼라고 했습니다. 빼기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8이네요. 5랑 곱하네요. 마이너스 40까지 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22에다가 40이니까 마이너스 62가 된 거고, 그럼 절대값 했고 2분의 1까지 가니까 31이 넓이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요런 요령을 좀 부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는 것도 되기는 한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서술형이나 뭐 이제 이 학교쌤이 풀이를 다 적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풀이도 필요는 하지만 그거는 교과서나 개별적으로 질문을 좀 해주면 좋겠고요. 요령으로 공식으로 계산하는 것 이렇게 좀 잘 활용해 주면 좋겠어요.